안녕하세요. 저는 58살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체력이 좋아. 그래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은 몸 여기저기 골병이 많이 들었네요. 직업병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지금까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배우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손님들도 거의 찾아오지 않다 보니 새벽같이 준비하고 식당 문을 열어도 기대한 만큼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얻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배달도 생각해 보고 있긴 하지만 저희 매장 특성상 배달은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음식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질적으로 좋은 음식을 대접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배달을 하지 않았었지만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남들처럼 배달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하네요. 사연을 신청하면서 다시 한번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동안 저도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20년 전 제가 사랑하던 여자를 떠나보내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었었어요. 저와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온갖 고생은 다 했었습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고 좋은 것들만 주고 싶었는데 처절했던 사회생활은 저에게 모든 걸 주지 않았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막상 결혼을 하고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다 보니 저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아내에게 맛있는 음식 하나 해줄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이 살아왔던지라 이렇게 살다가는 둘 다 길거리에 앉아버릴 것 같아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에 중식집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본 뒤 무작정 뛰어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토바이 배달뿐이었지만 그곳에 들어간 이유는 먹을 것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과 그리고 중식 요리를 배워서 저도 식당을 차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지원하게 되었어요. 할 줄 아는 게 오토바이 배달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배달만 계속해서 해왔고 1년이 지날 시점에 주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저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저는 둘 다 부모가 없는 환경에서 자라왔었어요. 저는 원래 고아원 출신이고 아내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혼자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좋지 않은 상태라 오랜 시간 일을 하지 못해요. 처음 아내를 봤을 때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모습을 봤었는데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많이 안 좋았었는지 잠깐 앉아 있었는데 그걸 본 사장이 길거리에서 한 소리 하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라 대신 뭐라고 해주다가 인연이 되었고 서로 결혼까지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었어요. 그러니 제가 짊어져야 하는 무게가 컸었고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는 욕망이 자리 잡게 되었고 온갖 욕은 다 먹어가며 악착같이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제가 일하던 곳의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저희를 좋게 봐주셔서 음식 하나는 걱정 없이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저를 보살펴 주었던 고아원에 잠시 들려 갈고 닦은 실력으로 아이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씩 만들어주며 봉사를 했었고 그런 평범한 삶을 살며 행복한 날들만 가득했는데 어느 날 바쁘게 일하고 잠시 쉬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 한 통이 왔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오늘은 식당에서 저녁 먹지 말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10년 동안 살면서 당신에게 받기만 했었지 내가 뭘 해준 게 없어서 이번에는 내가 당신에게 특별한 걸 해주고 싶네. 그러니까 저녁 먹고 오지 말고 일찍 들어와. 우리 아들도 당신 빨리 왔으면 좋겠대. 다리도 좋지 않으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나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일찍 들어갈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히 쉬고 있어. 사장님도 오늘은 1시간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라고 하셨소. 아내는 저를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해주려 했었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말에도 아내는 저를 많이 사랑했었는지 불편한 다리를 끌며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그리고 급하게 퇴근 준비를 하며 서둘러 집으로 향하려 하는데 한 통의 전화에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집이 아닌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상황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이 들었고 급하게 제 아내를 찾으며 알려준 곳에 다다른 순간 아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아내는 눈을 뜨지 않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으로 누워있던 아내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신호를 위반하고 돌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서 부딪히게 된 거였고 가벼운 타박상으로 입게 된 아들은 자기를 보호해 주려고 하다가 다친 거라며 어린 나이임에도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 같아도 그런 상황이 왔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거고 아들을 살렸을 거라는 건 당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아들을 차마 위로해 줄 수가 없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자리가 잡힌 상태였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아내와 통화를 한 게 마지막이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건 버티며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이었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제 손으로 아내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던지 그때의 기억들을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날 하루가 너무나 힘이 드네요. 그렇게 아내가 떠난 뒤 저와 아들만 남은 상태로 살아가야 했어요. 다행히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들도 잘 버티며 살아왔고 시간이 약이라고 계속해서 떠오르는 아내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함께 있던 추억을 일에만 열중하며 지워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일이 끝나고 조용한 집에 아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면 느껴지는 냉기와 밝게 맞아주었던 아내가 없다는 현실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고 밤만 되면 아내와 함께 있던 추억들을 껴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지금은 기억마저 희미해져 버릴 정도로 오랜 기간이 지나 버렸습니다. 20년이 지난 시점에 저도 많이 늙어버렸고 따로 식당을 차려 제가 살고 있는 식당에서는 그래도 좋은 이미지로 자리 잡혀 잘 살고 있네요. 그리고 제 아들도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얘기하고 좋아할 만한 거 찾아보라고 설득을 시켰지만 아들은 제가 하고 있는 이 길을 걷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걸 배우게 하고 싶어 해외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뒤에서 능력이 되는 선에서 도와주었고 앞으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은 통화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았고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손님도 없고 식당에 있던 식재료들을 사용 기한 내에 전부 처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오래간만에 잠시 고아원에 들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좀 해주고 싶어 전화를 걸었고 방문해도 괜찮다는 말에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서 반겨주는 아이들에게 양껏 베풀었어요. 오래간만에 먹어서 그런지 모두들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본 여자가 아이들 틈에 함께 먹고 있길래 옆에 있던 원장님께 물어봤어요. 저쪽에 앉아 계신 분, 처음 본 여자분 같은데 자주 오나 봐요. 아이들과도 꽤 많이 친해 보이는데요. 아, 좋은 분이세요. 자주는 아니고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저분 사연이 많은 분이세요. 북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살기도 빠듯할 텐데 올 때마다 양손 한가득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사가지고 오세요. 밝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같았고 아무래도 북에 놓고 온 아이가 있는 것 같아 생각이 나서 그런지 고아원에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나 다 사연은 있듯이
저 사람도 자기만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앞으로 남으로 내려온 만큼 열심히 살아가길 바랬어요. 그렇게 한가할 때 몇 번씩 고아원에 찾아가 아이들 봐주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제 삶의 자리를 잡게 되었고, 몇 번 눈이 마주친 그녀와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어요. 한두 마디 하다 보니 어느새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동정인지 관심인지 모를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고 있던 감정을 확실하게 정해준 계기가 있었고, 그녀와 함께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자주 찾아가는 이유는 예전에 떠나보낸 아들이 생각나서 그리운 마음을 털어내고자 찾아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움직였는데 결과는 실패가 되었었고, 그로 인해 저희 가족 모두가 헤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때 저는 잡히게 되었고, 남쪽으로 도망치던 남편과 아이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 기간이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둘 다 도망치던 도중 세상을 떠났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알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으니 답답할 뿐이에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으니 어딘가 살아있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났거나 둘 중 하나겠죠. 살아있다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쓸쓸한 마음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제 가슴을 울리게 만들었고, 그녀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어서 저도 과거에 있었던 사연을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한참을 대화하다가 그녀에게 더욱더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만나는 시간도 많아지면서 아내가 떠난 지 30년 만에 그녀를 향한 관심이 사랑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 없었고 좀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도 저에 대한 관심이 싫지 않았는지 받아들여주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나이도 있는 만큼 앞으로 행복한 생활을 꾸려나가고 싶어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삶을 준비하려고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요즘 잘 지내고 있는 거야? 거기 생활은 어때? 아빠가 이 시간에 전화해서 좀 놀랐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통화 괜찮으면 우리 잠시 대화 좀 할 수 있을까? 중요한 일이라서 최대한 빨리 말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 갑자기 전화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괜히 제가 다 긴장이 되는데요. 무슨 일이시길래 이 시간에 전화하셨어요? 그게 아빠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도 당연히 마음에 들어 할 거고, 나도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느낀 감정은 뭔가 달랐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말은 좋은 여자가 생겼으니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큰일인데요? 이 문제는 아들인 제가 가서 어떤 분인지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일이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직 결혼을 하겠다고 계획하진 않았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요즘 워낙 안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돈 보고 접근하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시죠?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요?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아들은 혼자 있는 제가 불안한지 계속 의심되는 말만 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녀에 대한 정보를 말했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들은 침묵만 흐르게 되었어요. 아들은 북에서 온 여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무슨 자선사업가냐며 그동안 벌은 돈 전부 다 퍼줄 생각이냐고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돈만 괄치하려는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며 진짜인지 거짓인지 자기가 와서 보고 싶다며 다음날 늦은 비행기로 출발하겠다며 흥분하기 시작하자 아들을 진정시켜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되려 반대되는 입장이라 서운했고 서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건지 괜히 전화했다 싶었고 그녀를 향한 제 마음은 변함없기 때문에 무작정 밀고 나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다음 날에도 전화가 왔고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여자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전부 좋은 사람은 아니라며 무조건 반대를 하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제가 한 결정이니 이해해달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제 마음이 아들의 설득에 더 이상 끌려다니는 게 싫었고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어 아들에게는 미안하다고 얘기한 뒤 예식 날짜를 알려줬어요. 벌써 결혼식 날짜까지 전부 정한 상태였거든요. 처음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고 떠나보냈는데 두 번의 실패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제 마음 충분히 전달했으니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아들은 결혼식에 절대 오지 않겠다는 문자 한 통을 남긴 뒤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는 결혼식이 마음에 걸렸지만 제가 한 결정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고 진행했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그녀도 마음은 편치 않았는지 자기 때문에 자식과 인연을 끊게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결혼식을 미루길 원했지만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해외에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아들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나중에 설명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녀를 설득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이고 마음이 맞아 함께하고 싶은 것뿐인데 이런 제 마음을 몰라주는 아들이 저에게는 더 큰 상처로 남아버렸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는 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이죠. 아내가 없는 그 외로움의 시간이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기분이고 그런 기분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게 그녀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지체하고 싶지 않았던 거였고 제 결정이 무조건 옳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그녀와 함께 결혼식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했고 틈틈이 아들에게 이해해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답장 하나 없는 침묵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어느새 그녀와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전날 아들에게 장문의 긴 글을 적어 내려갔고 다음날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그렇게 그녀와의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많은 지인분들이 찾아와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음 한편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그녀 또한 연락이 없었냐며 걱정하고 있었고 자기 때문에 부자지간 인연 끊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려는 걸 진정시킨 뒤 결혼식은 진행이 되려고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눈에 띄었고 저와 그녀가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분노에 찬 얼굴로 갑자기 제 팔을 잡고 미친 듯이 도망쳤어요. 이것 좀 놓고 얘기해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니? 너는 그래도 임마 아빠 마음을 이해해줘야지. 제가 왜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선사업가냐고요. 그렇게 돈 많아요? 여태까지 저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북에서 내려온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요? 그 말을 들은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뭐가 어때서? 이게 내 운명이면 받아들여야지. 너 하나 키우는 거. 그래, 힘들었다. 그런데 봐봐라. 너도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고 뒤에서 지원해줘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잖아. 모든 결정이 너희 엄마랑 나랑 한 결정이었고 지금도 그 결정은 후회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때 이후로 나는 진심을 다해 내 아들처럼 받아들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어. 똑같이 북에서 내려왔고 서로가 힘들게 지내온 인생들인데 나로 인해 잘 살면 좋은 거 아니야? 너는 나를 인정해줘야지. 그때 생각 안 나? 네가 처음 고아원에서 돌봄을 받고 있을 때
너희 엄마랑 음식 만들어서 방문하자마자 네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배고프다며 먹고 싶다고 너희 엄마 옷자락 잡았잖아. 너도 똑같이 탈북해서 그 아픔을 잘 알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니? 나는 저 사람과 결혼 진행할 거니 더 이상 말리지 마라.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버지가 고아였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전부 동정심이라고요. 불쌍한 사람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잖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동정에서 우러나온 행동일 뿐이라고요. 아들과 저는 결혼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서로 언성을 높였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 탈북을 했었고 자신으로 인해 많은 것들을 희생했었던 과거의 일들 때문에 아들은 또다시 제가 그런 삶을 살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았어요. 흥분하고 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더 이상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진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탈북했던 아들을 데려온 그때의 동정이 아닌 현재 그녀를 보는 시각은 사랑이라며 진지하게 다시 한번 대화를 이어나갔고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했다며 안아주었고 아들은 그제서야 저와 그녀와의 결혼식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과거에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지려 애썼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해보니 아내에게는 불임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그때 당시 오랜 기간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입양을 하려고 고아원에 찾아가게 되었고 저희의 사정을 얘기한 뒤 몇 번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느 날 음식을 준비해서 찾아가게 되었을 때 아내의 옷자락을 잡으며 배고프다고 얘기하던 아이가 탈북한 아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의 인연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단 한 번도 제 아이를 탈북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대해줬어요. 그래서 그 누구한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도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아들이 탈북자라는 건 말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은 그때의 신분을 벗었기 때문이죠. 완전한 한국인인데 그 말을 굳이 꺼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들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그만큼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키워왔는지 알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길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고아원에서 처음 봤을 때 그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건 인연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결국 아들도 제 마음을 인정해줬고 결혼식도 무사히 진행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식전에 아들을 그녀에게 소개해줘야 할 것 같아 손을 잡고 데려갔어요. 아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그녀가 먼저 다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웃어 보이자 아들도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인사를 했는데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알고 계신 분이랑 상당히 닮아서요. 죄송합니다. 성함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요. 제 이름은 임선향이에요. 좀 흔한 얼굴이라 주위에서도 많이 봤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엄마, 저 재성이에요. 엄마랑 헤어지게 된 재성이라고요. 제 얼굴 못 알아보시겠어요? 제 얼굴 잘 좀 보세요. 네? 그게 무슨... 그럼 이 청년이 당신 아들이 아니라 탈북한 아이였던 거예요? 정말 너 재성이니?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네가 이렇게 컸다고? 전혀 몰라보겠구나. 엄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재성이가 진짜 맞는 거야? 내가 너만 떠나보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리웠는지 아니? 우리 아들 얼굴 좀 만져보자. 너무 몰라보게 자랐구나. 그동안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고 보고 싶어서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단다.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니? 그때 너를 혼자 보내 정말 미안하구나. 그런데 너희 아빠는 그때 같이 도망쳤었잖니. 아버지는 그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남겨지게 된 거고 고아원에서 보살핌을 받다가 지금의 아버지를 만나 여태껏 부족함 없이 살아왔었어요. 지금의 아버지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둘의 대화에 엄청난 걸 알게 되었고 믿을 수 없는 사실들에 믿기지 않아 저 또한 그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정말 감사하다며 자기 아들을 멋지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나 고맙다고 기분 좋은 결혼식 날 오열을 하게 되었고 결혼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인연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건지 너무나 놀라웠고 모든 건 하늘이 이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리움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에 저희는 한참 동안 서로 눈물을 훔쳤고 20년 만에 만나게 된 아들과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 또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보상을 받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그녀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셋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들은 시기가 좋지 않아 제 옆에서 일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지내는 것보다 함께 지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넘어오게 되었어요. 지금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아무런 문제 없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눈 감을 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탈북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려왔겠어요. 그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으로 탈북자의 시선들을 안타깝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면 언젠가 그에 따른 보상은 자연스럽게 몇 배가 되어 여러분들께 돌아가게 된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잘 헤쳐나가시고 언제나 행복만 가득한 삶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모두가 웃는 얼굴로 함께 마스크를 벗고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